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창을 통해 대장주 앤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 잡혀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네요. 꼬리주에는 Y바이오로직스 S2W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건 땡큐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국이 발언한 발언 중에서 저는 네. 가장 기분 좋은 발언 중에 하나가 독도는 우리 한국땅이다. 땅. 아, 네.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발언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지금은 웃고 있지만 결국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리스크가 결국엔 다 같이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길게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사드를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이런 한 방향으로 한 일령, 한 할령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먼저 웃고 투자자로서는 이 기회를 살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도 이렇게 반등 흐름 나오는데 강하게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시초가 어디냐? 중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산물, 여행, 관광, 유학 다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음 올라갔던 곳은 서브 T&D 그리고 GS P&L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 8시 30분 공개 방송에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라다이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드렸고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방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로 서브 T&D 그리고 GS P&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품을 산다라고 하면 화장품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계 좋을까? 저 기업계 좋을까? 거기서도 인기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인기 없는 기업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호텔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거든요. 그러면 5성, 6성급을 가는 게 아니라 3성, 4성급 혹은 모텔까지도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텔도 뭔가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텍스 리펀, 세금 환급 구간에 있어서는 60에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절대 강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대체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이유가 있었다. 대체제가 없는 텍스 리펀 시장의 강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1차 목표가 7,400원 보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상승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상승 누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11월 달에 기세 좋은 종목으로 골라오셨고 이 종목으로 꽤 많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상승 탄력도 좋았었거든요. 오랜만에 다시금 대장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솔직히 막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느낌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죠. 또 오늘도 이 종목으로 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심야토크에서 SPG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의 대장주를 집중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이것저것 오늘 일당백에서도 많은 좋은 종목들 수익을 냈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주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좀 폭발적인 불장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애매한 느낌의 혼란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확신했다라는 애매한 자세만 보여주었고 마냥 기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고용지표 발표도 취소가 되고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55%에서 30%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용 경고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암묵적으로 위협을 주는 건 조정 자체가 아니라 레버리지 과열 상태에 맞는
하는 조정이다라는 건데요. 이건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았을 때 방향은 확신하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방향은 정해졌지만 금리 문제로 좀 잔소리를 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개인들의 심리는 이렇게 얕게 흔드는 구간에서 잘 버텨온 개인들도 본전에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공포스러운 하락까지 다 견뎠는데 약손절을 하게 되거나 본전에 나온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시장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기대감에 이것저것 거침없이 올라가는 랠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선별적으로 확실히 구조적으로 잡힌 종목만 가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장중 내내 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를 가진 종목들을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이 적자인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의 흐름을 제가 짚어드렸었습니다. 전지, 전력, ESS, 그리고 신에너지 인프라 라인의 개선, 그리고 또 25년부터 27년까지의 전방 수요 증가가 이미 숫자로 확인되는 섹터의 중심 종목이고요. 지금은 적자이지만 25년부터 27년까지 테마의 기세가 아니라 사업의 기세로 움직일 종목이다. 이 종목이 오늘 강했다는 건 결국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다시 재배치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요. 이전에 우리가 확신이 들어왔었던 가격대 35,000원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자리입니다. 네. 지금 가격부터는요. 밀리더라도 우리가 37,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45,000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 지켜봐 줄 거고요. 일봉상으로는 높아 보여도 주봉상으로는 안정적인 상승의 초입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45,000원, 5만 원대 추가적인 상방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장주 흐름 살펴봤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는 Y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 남자의 몇 바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중간에 들어가서 20%가 넘어가는 스윙을 안겨주었던 종목이었죠.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좀 동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꼬리주에 편입이 됐다는 건 지금 또 지켜봐도 되는 구간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서 다니는데요. 네. Y바이오로직스는 11월 10일 월요일 14바였습니다. 14바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Y바이오로직스는 ADC 이중항체 개발 파트너사가 다양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갔을 때 ABL바이오가 올라가자 Y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올라갔고 Y바이오로직스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 구간에서는 중기 되돌림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 최초 중기 되돌림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에서는 저항의 라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는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쉬어가는 눌림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다시 수익 실현 라인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Y바이오로스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더라.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인투셀, 이뮤론시아 등과 함께 이중 항체 개발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지금 나열해드린 기업들에서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된다면 Y바이오로직스도 Y리준노라고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현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이 하루 정도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목표가를 2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Y바이오로직스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S2W 이 종목은 보안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꼬리주 대장주에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역시나 들고 온 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걸까요? 네, 제가 또 하나만 좀 집착해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보안, 양자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이 구조적 재배치가 일어나는 만큼 AI를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서버와 보안을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달콤해 보이니까 우리가 귀엽고 먹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대장주에서 AI 이막의 상승은 확실한 구조를 가진 종목만 상승할 것이다라고 코멘트 드렸는데요. 속도보다는 방향, 기세보다는 실체로 넘어가는
AI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의 구조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와 보안이 최전방 산업입니다. 혼조장 속에서도 가장 수요가 빨리 반응하는 건 보안과 클라우드, 데이터와 인프라입니다. 계속 양자와 보안 쪽을 강조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적절한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단기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수급이 폭발적이기도 한 테마입니다. SW는 단순한 보안주가 아니고요. AI 기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가기관과 대기업 보안을 대기업 보안망의 기업을 담당합니다.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도 대응이 가능할 뿐더러 글로벌 보안 마켓과 직접 연결되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보안주와는 다르게 이 AI 기반의 정교한 보안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보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고 제 포트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데이터 만찬의 필수 기세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공략했던 가격대가 뭐 이런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았었기 때문에 포트에는 편출이 되긴 했지만 이 가격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면서 25,000원대 1차 목표가까지는 정확하게 가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3,000원대에 다시 한번 종가를 두고 있죠. 이 가격은 정확하게도 첫 번째 상한가를 만들었던 중심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다.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부터는 다시 한번 25,000원대부터 27,000원대까지는 충분하고 탄력적이게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손절가는 2만 원대 보시면서 공략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우리도 고생이 좀 많았지만 엔비디아 훈풍만큼 강했던 한일령입니다. 한한령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반사 이 기대감 어디까지 확대될까? 일단 기대감이 살아있을까라는 부분 두 분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다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까라는 부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는 호텔 신라를, 주식 미식가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아모레 퍼시픽을 골라주셨네요. 자, 먼저 우리 주식 미식가 박지훈 파트너. 아모레 퍼시픽 하면 중국 때문에 조금 아프기도 했었고 지금은 중국 때문에 또 오히려 웃게 되는 참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 아모레 퍼시픽을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식품주랑 화장품 쪽을 이제 포장마차주로 보자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뉴스까지 붙어준 상황입니다. 네네. 이 흐름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저는 필연적인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심리가 이동하는 패턴 자체가 너무 좀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에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에서 뭐 피부 미용, 콘텐츠 소비까지 이렇게 파도처럼 번지는 확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 일본 브랜드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 소비재는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 오히려 혼조장 속에서 구조를 안정시키는 포장마차의 역할을 해주기도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가 붙게 되면서 좀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탑픽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 퍼시픽, 오늘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이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라인 리오프닝 회복과 그다음 반사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고 K뷰티 글로벌 브랜드의 회복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영업이익 또한 개선이 되고 있다. 실적 또한 잘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난이도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혼조장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아모레 퍼시픽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127,000원대, 128,000원대 가격에서 이제는
캔디바가 스크류바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저항 가격이기도 했고 이 가격권에서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던 자리이기도 하죠. 지금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이 가격 또한 차트를 좁혀놓고 보게 되면 이전에 첫 상승, 그러니까 즉 강한 상승을 이어주게 됐던 상승의 첫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결코 높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본다라고 하면 15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급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보아도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방어주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조금 더 추가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좀 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방어주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아무래도 탄력 있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호텔 신라도 비슷한 결이 아닐까요? 한 일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인데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서 처음으로는 서부 T&D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서부 T&D도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첫 반등이 나왔을 때 함께 진입하고 청산하고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기회들,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 T&D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보유자 관점이다. 거기다가 더해서 같은 호텔인 GSP&L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언지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저항의 라인이 수익을 볼 확률보다 이제 익절을 고민해야 될 차례가 더 가까워진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파라다이스를 어제 월수금 오전 8시 30분이면 함께 라이브 방송을 오전장을 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개장하기 전에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이 호텔과 카지노 봐야 되겠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3%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속의 대장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같이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와 호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락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지금부터는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브 T&D, GSP&L, 글로벌 텍스프리, 파라다이스보다 시작을 안 했다. 이렇게 조금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중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음속의 대장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그래도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는 호텔 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이트 Q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론 관련해서 완화 기대감이 생겨버렸죠. 원전주 기지개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 재매수 가능할까?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매수 가능할까요? 두 분의 답은 역시나 yes, yes였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허반석 파트너, 박지훈 파트너 두 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다시금 관심을 좀 가진다면 정고점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중기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방원 말씀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안에서도 계속 돈다. 그리고 반도체 AI 버블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요. 그럼 거기도 계속 순환매가 나타난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순환이 나타난다. 그럼 섹터별 순환에 대한 곳이 굵직굵직하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애매한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섹터 안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릴 만하죠.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기다릴 법한 차례가 왔다.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주들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주들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골드러시 당시에 곡괭이 회사와 청바지 회사가 붐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AI 랠리에서 현대판, AI 칩은 곡괭이와 같은 거고 전력 인프라와 같은 곳이 청바지 회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모두 다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수혜를 받는다.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랠리의 1차 수혜는 반도체지만 그 다음으로는 구조적으로 전력 설비고 전력 설비가 중요한 이유는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필연적인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엔 풀 스케일러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자리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박지훈 파트너도 같은 종목을 주셨어요. 어떤 포인트가 조금 더 있을까요? AI 버블론이 잠시 식고 이제는 저는 시장 이야기랑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과 정책 기반 그리고 공급 부족 이 구조적인 실체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본격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다시 한번 굵직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제가 방산과 원전이 아직 12거래일 동안 반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과 방산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심축은 전력이겠죠. 허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답 확인해 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AI 시대 LS그룹주 파워업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고른다면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는 LS를, 주식미식가 박지훈 파트너는 LS 일렉트릭을 골라주셨네요. 허반석 파트너, 네. 지금 LS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LS 일렉트릭도 자회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모든 수혜와 이익이 지주회사로 쏠리게 된다. 그런데 가치 할인을 받고 있는 편에서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LS M&M인데요. 네. LS M&M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해도 몇 조 원이 되는 상황이고 100% 자회사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는 LS 니코 동재련이었는데 100% 지분을 인수하면서 LS M&M으로 바뀌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LS 마린 솔루션,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해도 좋고 LS 일렉트릭 워낙 잘하고 있고 LS 전성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로서 92%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런 가치가 부각될수록 LS에 대한 모멘텀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그래도 양봉을 그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는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 탄탄한 기업들 지금 담아보기에 좋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S가 엄마라고 본다면 LS 일렉트릭은 한 가정을 일으킨 첫째 딸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와 좀 비슷한 결인데 이 종목 LS보다 좀 더 잘 간다라고 보실까요? 새끼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AI 시대는 전형적인 5단 구조로 움직입니다. 반도체, 서버, 전력, 송전, 배전입니다. 이 전체 축을 동시에 잡고 있는 곳이 LS 그룹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방향성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설비와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 자동화의 정중앙에 있고요. LS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회복을 하기도 한 종목입니다. 전력
전력이나 국책 사업과 글로벌 KPX 수혜를 직격적으로 받고 있고요. AI 시대의 전력 피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룹의 시너지를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LS 전선은 송전과 초고압 테이블의 독점급,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은 전력 자동화와 배전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전력 반도체 소재를 확장할 수 있고요. LS 엔솔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 관리와 ESS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초거대 AI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것도 전력이고, 원픽은 그래도 LS 일렉트릭 보셔야 된다. 지금 신고점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기회로 보실 구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기회 구간을 말씀드렸고, 그 기회 구간을 잘 포착하신 분들은 지금도 즐거우실 겁니다. LS 일렉트릭스는 45만 원대 혹은 40만 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모아갈 만하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